자, 다음에 공수처장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불발됐지. 2명의 후보를 추리려고 했어. 근데 그쪽의 변호사 추천된 사람 중에 이현이라고 있지. 세월호 특조위하고 막 예. 그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딜레이 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쁜 사람들 모인 거 아니에요. 막 변호사협회장,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 막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딜레이 시키면서 서로가 시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천 못하고 이번 주 뭐 다음 주인가요? 다시 모인다 그러는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비토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야당에 이제 추천위원 7명 중에 5명 이상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이 추천이 이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 2명만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의 반대가 누구가 될지 너무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표결에 붙입시다라는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이미 잠시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여당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최소한 2명 추려서 찬반 투표까지는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2명 추리지도 못했잖아요.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사람들을 보고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최대한 버팅기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저걸 이제 지연 전술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시간을 계속 늦춰야 되니까. 근데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 절차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깨끗하게 비데를 쓰고 오는 것도 검증 절차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7월 15일입니다. 내년 말고요. 올해. 그래서 지금 4개월이나 넘어가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지난 가을 겨울에 그 수도 없이 막 그 집회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공수처 출범이고요. 네. 잘하면 완전히 이득이 되겠지. 공수처 출범을 민주당의 힘으로 이걸 이루어내면 이낙연 대표 지지로 올라갑니다. 이낙연 대표한테는 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가져오게 되는 정도는 굉장히 이낙연 대표한테는 유리한 상황일 텐데 공수처를 만약에 11월 달 지금 이제 반도 안 남았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기한은 11월 말이에요. 11월 말에는 무조건 출범시키겠다야.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시한을 끌어서 결국엔 11월 말까지 안 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서두르겠죠. 그러면 이제 혼과 논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올 말까지도 공수처장을 추천도 못하고 아예 출범을 못 시켜. 그 리스크를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다 짊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리스크가 이낙연 대표한테 가장 지금 큰 핸디캡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를 무리를 해서라도 출범시킬 필요가 있는 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타협이나 이런 걸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큰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에 관련되어 있는 자영업자들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그 절차적 문제 자체도 지지율하고 연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 시민들의 바닥 민심하고 연동될 수가 있는데 이 공수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문제, 옳고 그름, 어떤 나쁜 사람이면 특히나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큰 의무,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어떤 이런 당위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여서 그냥 정치적으로 언론의 어떤 야당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냥 좀
독선적으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더 큰 맞습니다.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대표 관련돼서 협치라는 문제하고 이 공수처라는 문제에서 이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비교를 하던데 우선 전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이 혼자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동지적 관점에서 공수처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치라는 문제는 이 공수처법은 아까 7월 15일이 시행 날짜고요. 1차 최초 통과 일자가 2019년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1차 개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들어가면 2차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치게 되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일단락이 지어지고 법이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협치라는 문제랑 엮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저쪽의 프레임이고요. 이건 끝난 법입니다. 그냥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딴소리를 했을 때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지금 국진당이 내놓은 후보 중에 석동현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러분들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괴물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는 나오는 걸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에 맞느냐? 정부 여당 사람들이다. 이것을 공수처가 태어나는 것을 즐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약 7,000명이에요. 그 7,000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수건 사업으로 꿈꾸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엄격함을 인내하고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불리하고 당신들에게 유리한 법이니까 이건 협치 대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끝내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지금 공수처법이 국민의 짐,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 못할 거라고 만든 법이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주겠다. 당신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어떤 사람 추천할 수 없어 정도의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처음에는 시간 끌기. 사실상 출범 못 시키기, 추천 안 하기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10월 26일 날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할까 했더니 얍삽하게 주호영이 싹 옛날에 김동성의 그 스케이트 날 집어넣듯이 싹 집어넣어가지고 오노 개정 못하게 추천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욕을 먹더라도 그 욕을 조중동에 하는 욕을 귀 막고 있으면 돼.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 짐 같은 사람들이 검찰 등과 결탁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 새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뭔가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11월 말까지 기다리긴 하겠죠. 10며칠 남았어 이제. 네. 그때도 출범을 못 시킨다 그러면 법 바로 개정에 바로 착수해야 되고 이거 엄청난 스피디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또 이제 국회에서 날치기냐 뭔가 논란에 휩싸이겠지만 그런 게 무서우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이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 때문에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 당시 그 논란이 재연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재연되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세요? 밀어붙이겠다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 보통의 상식인 사람들은 그런 논란 막 소위 말하면 막 국회 선진화법 동원되고 나경원이 빨아들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됐습니까? 오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협치란 말에 속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또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뭘 하기는 어려워요. 야 후보 추천까지 했는데 법 바꾸자고? 그럼 얘들 추천해가지고 무슨 개짓거리 하는지를 한번 볼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기증 나네요. 그러니까요. 답답하지 우리들 입장에서는.